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야채 칸에 굴러다니는 양파 하나로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은 물론이고 암까지 소멸시킨다면 믿으시겠어요? 양파 하나만 잘 활용해도 약이 필요 없고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하실 건가요? 양념으로 먹는 양파가 무슨 건강을 받고 양파즙으로 먹는 사람은 덜어 있더만. 이렇게 시큰둥해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양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 영상은 양파의 좋은 효능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제약회사가 좋아할 리가 없는 충격적 사실만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병 때문에 약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의료계와 제약회사가 이 영상을 싫어할 것을 알지만 세상이 결국 알게 될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정보 채널 헬로시니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상현입니다. 양파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면 그냥 양념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양파를 100% 활용한다면 황금과도 안 바꾸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이 좋은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냥 양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양파로 요리를 할 때 여러분은 대개 양파를 썰면 바로 요리에 넣으시죠. 그러면 양념을 드신 겁니다. 하지만 양파를 썬 후 2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뒤 조리하시면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 나게 매운 성분이 알리이네이스라는 효소인데 이것이 20분 정도가 지나면 알리신이라는 엄청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20분은 당신의 양념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활성화된 알리신의 대표 효과는 첫째, 항균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또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며 페니실린보다 강력한 항염 효과를 보입니다. 둘째, 혈전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것을 혈전이라 하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도록 혈소판들이 뭉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이미 생긴 혈전도 싹 녹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알리신은 백혈구 생성을 촉진해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항균 및 살균 효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유해균을 억제해 위장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알리신 성분만 말씀드렸는데도 놀라운 효과가 정말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요리하고 남은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리셨다면 황금을 버리신 꼴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이라는 또 다른 보물이 들어있어요. 이제 퀘르세틴이 얼마나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관 청소부입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청소해줘요. 실제로 미국의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흥에 사시는 69세 박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고혈압을 앓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파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순간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년 가까이 되는 지금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물론 지금은
고혈압 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양파는 썰어서 한참을 놔둔 뒤 반드시 볶아서 먹었고, 양파 껍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차로 계속 마셨어요. 고혈압만 좋아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관절염도 어느 순간 사라진 걸 알았어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관절염 약까지 먹기 부담스러웠는데 나도 모르게 다 고쳐진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양파가 이렇게까지 좋은 약일 줄 몰랐어요. 그동안 양파를 꾸준히 챙겨준 아내에게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시네요. 라고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퀘르세틴의 둘째 효과, 든든한 칼슘 문지기입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으신 여성분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 놓치지 마세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죠. 병원에서 뼈가 약해졌다, 골밀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미국 스탠퍼드 하스피털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양파를 한 번 이상 먹는 여성들을 10년을 추적 조사했더니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골밀도는 20% 이상이 높았고 골절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20%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와 닿으시나요? 정말 큰 차이예요. 이게 바로 양파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양파 속 퀘르세틴과 황화합물이 파골세포라는 걸 억제합니다. 파골세포란 뼈를 부수는 세포예요.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이 너무 활발해져서 뼈를 빨리 부셔버리거든요. 그런데 양파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뼈가 자라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칼슘 흡수도 도와줘요. 여러분,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거기에 양파까지 더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서울 수유동에 사시는 65세 김옥님은 저는 폐경 후에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급격히 몸이 나빠지셔서 일찍 돌아가신 게 제게도 유전되는 것 같아 계속 걱정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양파가 좋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양파차도 마시고 요리에도 양파를 빼놓지 않아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퀘르세틴의 세 번째 효과는 뇌 건강지킴이입니다. 양파의 정말 놀라운 효과 중 저는 치매 예방을 첫째로 꼽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망증 심해지셨나요? 열쇠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고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걱정되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가 바로 우리 뇌를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인데 이게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죽이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과 황화합물이 이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제거한 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한 연구에는 퀘르세틴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파킨슨병 같은 다른 뇌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혈관, 뼈, 뇌까지 양파 하나로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니.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인천 사시는 72세 여성 이숙 씨는 제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셔서 젊을 때부터 치매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치매 환자가 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시도해 봤는데 양파가 뇌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양파 껍질도 버리지 않고 꼭 끓여서 먹었어요. 깜빡했던 손주들 이름도 이젠 안 잊어버리고 이젠 남편보다 더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고 집중력도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젠 남편도 저와 같이 양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도 저처럼 좋아질 것이라 믿어요. 퀘르세틴의 네 번째 효과는 혈압과 혈당 조절입니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기능성 연구팀은 양파 껍질 속에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은 혈압 강화와 당뇨병 치료 효과에 매우 탁월하며 몸속에 있는 젖산과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대표적인 작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영국 오가스테인 박사 연구진은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크롬은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미량 무기질로 지방 대사에 필수적으로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키고 당뇨병 환자들의 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레이던 의과대학 연구팀을 비롯한 많은 연구소에서 당뇨 환자들이 양파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됐다는 임상사례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퀘르세틴의 다섯 번째 효과는 효율적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중간 크기 양파 하나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겨우 40kcal입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인 걸 생각하면 정말 낮죠. 100g에 지방이 0.1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칼로리 안에 엄청난 영양소들이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 들리시나요? 양파는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식이섬유가 1.7g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익균들이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을 늘려줘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결돼요. 또한 양파의 식이섬유가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요. 퀘르세틴의 여섯째 효과는 관절 지킴이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양파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염증 지표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까지 양파의 효능을 몇 개 간추리기만 했는데도 상당히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양파의 효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양파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럼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 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알리신의 생성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요리하실 때나 생으로 드실 때 양파는 되도록 얇게 써시길 권합니다. 양파를 반으로 자른 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썰어야 세포벽이 많이 파괴되어 알리신이 많이 생성됩니다. 둘째, 양파를 약불에 캐러멜라이징화, 즉 누렇게 변할 때까지 오래 볶으신 후 드시길 권합니다. 이때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가 좋은데 이 기름들은 고온에 약하니 약불에 조리하시길 권합니다.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등은 기름을 추출할 때 화학 용매제를 이용해 억지로 빼낸 것으로 몸에 매우 유해한 기름이니 이런 기름들은 드시지 말고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올리브 오일에 대한 영상을 링크해 놨으니 꼭 참고하세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양파 껍질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양파 껍질 복용할 때 차로 우려 먹거나 껍질을 갈아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단 국물 요리를 할 때 양파 껍질을 스텐 육수망에 넣어 함께 끓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 양파를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밤 9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위산이 많이 나오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니 주의하세요. 양파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별 이상을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조그만 위험도 피해가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양파즙입니다. 예전부터 양파즙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농축된 칼륨을 제대로 처리 못해 급성심부전에 걸릴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만약 드셔야 한다면 양파즙은 하루에 한 팩, 그것도 물에 희석해서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배즙, 포도즙, 사과즙처럼 내용물을 농축시킨 것은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흡수돼서 혈관으로 가서 갑작스런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꿀과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꿀에 양파 우린 물을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의 유아아릴 성분은 휘발성이라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만들어 복부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니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양파튀김, 양파링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독이 됩니다. 양파를 고온에 튀기면 당독소가 발생되는데 당독소는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 기억력 저하, 치매, 유전자변이, 암 등 무시무시한 병의 근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당독소는 인체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중국 속처럼 계속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볶거나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양파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생양파는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조리된 양파는 한 개까지 드셔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적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양파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매일매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아직도 양파의 효능에 의문이신가요? 그럼 효과 대비 비용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양파 몇천 원이면 한 달은 드실 수 있어요.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몇십만 원에서 산삼 같은 귀한 약재로는 수천만 원까지 가겠죠. 비용 대비 효과는 양파가 압도적이에요. 어떤 식품이나 약으로 고혈압을 1년에 10,000원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 아무 양파든 다 익혀 먹어야 하느냐? 양파는 품종별 특징과 활용법이 다릅니다. 흰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강하고 매운맛이 적어서 요리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적양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에 적색을 띱니다. 적양파는 흰 양파에 비해서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보관성이 좋지 않아 구입 후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양파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릴 테니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 말이에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양파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과 양파가 함께 작용하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멍이 잘 들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멎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양파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생양파 대신 익힌 양파로 드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두 번째,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 합물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갑상선 약을 드시고 바로 생양파를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최소 2~3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위염이나 식도염 환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생양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양파의 매운 성분이 이미 염증이 있는 위점막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속쓰림, 소화불량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충분히 익힌 양파를 소량씩 드시는 게 좋아요. 양파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양파 보관법도 정말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양파를 자르고 랩을 씌워서 싱크대 위에 두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른 양파를 상온에 두면 리스테리아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무서운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빨라요. 이런 세균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다 드세요. 통양파는 망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히려 습기 때문에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자주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양파가 대단하다는 걸 아시겠죠? 지금까지 양파에 몰랐던 비밀과 효능 섭취법, 주의법 등 양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렴한 양파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고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양파 복용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